만약에 누군가에게 계속 배려를 해줬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배려를 권리로 알더라.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한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진짜로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배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려라는 것을 나는 배려라고 얘기를 했고 배려라고 느꼈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배려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가 누려야 될 그냥 권리라고 느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배려가 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려를 할 때에도 내가 배려한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배려를 할 때는 이거 누구나가 다 하는 일이야. 이거 당연한 거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결과로 반대로 내가 그것에 대한 호의는 호의로 받거나 배려는 배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배려나 호의를 할 때는 상대방이 배려를 받고 있구나. 내가 호의를 받고 있구나. 그러한 어떤 의무감과 어떤 부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걸 원하지 않았다면 그냥 처음부터 나는 대가를 전혀 받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기부나 자선단체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루 한번 삶에 대한 끄적임. 오늘은 425일째 되는 아침이고요. 8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설득의 심리학 로버트 치알다니의 설득의 심리학을 읽고 있고 이게 총 챕터가 9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챕터 상호성 원칙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좀 제가 느낀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역시나 재밌어요. 어제 첫 번째 그 대조 원칙, 앵커링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상호성 원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뭔가 호의를 베풀면 호의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양보를 하면 또 그 사람이 양보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호성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설득과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자판 위에서 깔려 있는 시식, 뭐 마트에 가면 시식 많이 있잖아요. 이거가 시식을 먹으면 판매율이 높아진다는 거를 알죠. 영업 전략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식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마 판매율이 확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처럼 판매율이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호의를 호의로 알아서 어떤 의무감이나 이런 거를 느껴야 되는데 처음에 어떤 시식을 했을 때는 이게 호의로서 했구나라고 하면 나도 호의를 가지고 그 제품을 사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영업 전략이구나 라고 알게 되니까 시식만 하고 안 사게 되죠. 이거는 이제 호의가 아닌 걸 알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듯이 뭔가 상대방을 모르게 호의를 베풀게 되면 나중에는 그 호의가 갚아지게 되는 판매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책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아메이 같은 회사에서 처음에 확장할 때 벅이라는 거를 썼대요. 그 벅이 뭐냐면 아메이 제품들을 모은 어떤 패킹 같은 그런 건데 그거를 그냥 써보세요. 이제 사전에 그냥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영업 전략으로 우리 많이 이제는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선 사전에 이용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정말로 이게 불필요하면 다시 반납하면 됩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라고 그냥 아메이에서는 그 벅이라는 그 패킹된 거를 다 뿌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효과가 생긴 게 다시 돌려줄 때 절반 정도 이상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샀다는 거예요. 엄청 높은 판매 전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아마 상대방이 이게 영업 전략이구나 라고 느끼지 않았다면 계속 판매율은 높아졌을 건데
이게 대중화가 되고 이 전략이 노출이 되니까 저것도 하나의 영업 전략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냥 그 물건을 안 사게 되죠. 왜냐하면 속임수라는 걸 알게 되면 결국엔 나도 속임수로 대응을 하는 거니까. 호의는 호의로 대응하고 속임수는 속임수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전략이라고 내가 아는 순간 마음 편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상호성 원칙을 오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책이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러한 이론적인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 거는 되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접목이 돼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정말 구체적인 예시들을 너무나 많이 나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 챕터당 예시가 뭐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나한테는 어떻게 이 전략이 쓰여지고 있지? 나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어떤 상호성의 원칙에 의해서 계속 읽으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호의는 호의로 갖고 어떤 사기는 사기로 갖고 양보는 양보로 갖고 막 이런 상호성의 원칙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인 전략이 뭐냐면 거절 후 양보라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양보는 양보로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 조금 거절할 만한 조금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거절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나 못 해주겠어 라고 거절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일 만한 어떤 처음에 제안했던 것보다 조금 더 쉬운 그러한 거를 요구를 하게 되면, 한번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양보를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 빌려줘 라고 했을 때, 나 100원 없어, 못 빌려줘 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 지금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데 50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라고, 이게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그러면 50원, 100원에서 거절 받은 다음에 양보해서 50원으로 줄였죠. 그러니까 요청한 사람이 양보를 한번 하니까 이 거절한 사람도 상대방이 한 번 양보를 했으니, 그럼 나도 한번 양보를 할까?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앵커링 효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오늘 상호성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양보한 것을 느끼느냐. 그래서 나도 양보를 하게 되느냐. 이게 이제 상호성의 원칙, 정말로 중요한 것 같거든요.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빚을 지면 그거를 어떤 부채 의식을 갖고 있어서 빚을 빨리 갚아버리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뭔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뭔가 호의를 받으면 나도 빨리 저 사람한테 호의로 해서, 그게 약간 부채 의식을,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그냥 빨리 해소해 버리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인 거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용한다라는 거 눈치가 채게 되면 그거는 영업 전략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게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전략이 아닌 진짜 순수한 호의로, 순수한 양보, 순수한 도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배려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배려를 하는 게 사실은 상호성의 원칙에 맞죠. 내가 호의를 베풀었으면 그 사람도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배려가 계속돼서 그 사람의 권리를 알게 된다면, 실제로는 그게 권리가, 그 사람이 배려를 안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누려야 할 어떤 자기만의 권리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배려를 배려로 안 갚는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호의를 베풀고 나는 다시 내가 그 호의를 안 받아도 돼 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내가 어떤 그거를 호의를 베풀었던 건 나중에 빚으로서 나중에 그걸 대가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호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거를 어쩌면 입장이 바뀌었다면 당신도 내게 똑같이 해주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의를 당신도 나중에 나에게 호의를 갚아야 돼 라는 거를 의무감을 주게 되는 거죠. 그거를 굳이 누구나 다 했을 거야, 누구나 다 한 일이야, 이거 별일 아니야 라고 그 의무감을 굳이 없앨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꾸로 호의를 베풀면서 이건 나한테 안 갚아도 돼. 난 너한테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 호의는 다른 사람에게, 사회를 위해서 갚아도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호의를 베풀었다는 걸 굳이 없앨 필요는 없다. 호의를 베풀었던 건 알려주고 그 호의를 나중에 내가 다시 돌려받거나 아니면 사회로 돌려받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생각. 그래서 오늘은 좀 호의는 호의, 상호성 전략, 그리고 거절 후 양보, 이런 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제 상황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구체적인 예시를 많이 들어주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재밌지 않나요? 네. 뭔가 저도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를 빨리 갚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한테 갚을 빚이라고 느끼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으면 나중에 내가 어떠한 위험의 상황에 처하든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저에게 도움을 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으면 그 사람도 나중에 도움을 줄 거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줬지. 이 도움은 누구나 다 주는 도움이 아니야. 근데 너는 나에게 특별하니까 너가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도 너도 아마 나에게 똑같이 도움을 줬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너한테 도움을 주는 건 정말로 내가 가능하게 돼서 너무 기뻐. 이 도움을 잘 이용해서 다음에는 너가 나한테 그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 입장이 바뀌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이잖아? 라고 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도움을 주면서도, 이거 누구나 다 이건 나 누구나 다 도와줄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뭐 그런 일도 있는 거지. 굳이 그 의무감과 부채의식을 없앨 필요는 없다. 상호성의 원칙. 오늘, 정말로 이게 어쩌면 이론적으로는 되게 쉽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삶의 그런 방법이 어쩌면 되게, 뭐라 그럴까, 고퀄러티? 이렇게 퀄러티라고 좀 표현하면 좀 그렇고,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로 훨씬 더 멋있는 삶을, 잘 사는 삶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배려는 배려로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가 하는 배려는 상대방의 배려로 인식해야 되는 거. 내가 주는 호의는 상대방의 호의로 인식해야 되는 거. 그래야지만 대등한 관계로서 어떠한 나중에 부채의식으로서 의무감으로써 나중에 그 배려가 다시 되돌아온다. 상대방의 배려를 알지 못하면 그게 나중에 지나서 권리가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공짜로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싼 것이다. 공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 출애굽기에도 이런 말 나왔다는데,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러한 영업 전략에서 빠지지 않기 위한 이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한 그 영업 전략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랬을 때 빠지지 않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 그 방법은 이게 진짜로 호의에 의해서인지 호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영업 전략으로 인한 것인지 그거를 눈치를 채게 되면 거절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속임수는 속임수로 갚아주는 거니까 그거를 딱 보고 정확한 눈을 감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9챕터들 무엇이 나올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로 가치 있는 하루, 그리고 새로운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